해발 6,840m 극한 실전, 중국 빨간불, 쾅, 인도 K9 일본의 1200발 발사단 5분 만에 중국산 19문 박살, 경악. 군사 강국들이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거리만 무려 100km에 달하는 장거리 자주포로 발사거리만 놓고 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의 위력이다. 우선 미군은 현재 ERC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거리만 무려 100km에 달하는 장거리 자주포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사거리 100km 장거리 자주포를 개발하고 테스트 중에 있다. 전장에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미국보다는 먼저 개발을 완료한 만큼 성능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사거리 연장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군 역시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사거리 연장과 함께 완전 자동화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방위산업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에 따르면 미 육군의 한 야포 포병연대가 차세대 사거리 연장 자주포를 시험 운용 중이다. 일명 철의 오래로 불리는 ERCA는 미 육군의 주력 자주포인 팔라딘의 사거리와 기동성, 생존성을 강화한 기종이다. 길이가 9m에 달하는 XM907 58 구경주포를 장착했다. XM113 신형 포탄을 사용해 유효 사거리가 최소 70km에 달한다. 미 육군은 ERCA는 2025년 전력화를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군은 XM2001 크루세이더 자주포 개발도 진행 중이다.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ERCA보다 더 괴물 같은 성능을 자랑한다. XM2001 크루세이더는 56 구경주포를 사용한다. 분당 최대 12발이 사격이 가능하다. 특히 M982 엑스칼리버 정밀유도 포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80에서 100km에 달해 괴물 자주포로 통한다. 그러나 XM2001 크루세이더는 뛰어난 성능만큼 덩치가 거대해 항공기를 통한 수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2000년대 초반 개발 중단 명령을 내렸다. 물론 이때 개발됐던 다양한 기술들과 노하우는 이후 ERCA 개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ERCA는 기존 M109A7 자주포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최대 100km까지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신형 포신 내구성 문제로 지난 3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미군이 XM2001 크루세이더 개발에 나서자 러시아도 장거리 자주포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화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개의 포신을 사용하는 쌍발 자주포를 개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뢰성을 이유로 단발 자주포로 확정하고 사거리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바꿨다. 러시아군의 신형 장거리 자주포는 ES-35로 명명됐다. 표준 고폭탄의 경우 30에서 40km 포격이 가능하며 랩탄과 로켓 추진탄을 사용하면 최대 70km까지 포격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러시아 전승기념일에 최초 공개됐다. 최대 사거리가 70km에 달하는 괴물 자주포 불린다. 현재는 시제품 여러 대가 생산된 러시아군에서 시험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주력 자주포인 K9의 사거리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포신 개발과 함께 신형 포탄도 함께 개발 중이다. 자주포 개량 계획 사업으로 K9A1 자주포의 성능 개량을 통해 사거리 50km의 K9A2를 개발하는 동시에 무인화와 사거리 연장을 모두 충족시킨 3세대 모델인 K9A3의 개발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K9A3는 포탑뿐만 아니라 자주포 장갑차를 완벽하게 무인화해 원격 조종할 수 있게 되된다. 사거리는 100km의 활공탄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주포를 무인화하고 무기체계는 레일건과 초장사정포를 장착할 수 있는 2가지 종류를 개발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레일건은 전자기력으로 포탄을 초고속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와 막강한 위력을 과시해 유명해졌다. 엄청난 사거리와 가공할 위력으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이뿐만 아니라 차세대 자주포 개발 계획도 있다.
미래형 자주포 개발 계획으로 향후 K9 자주포의 사거리 400km까지 사격이 가능한 레일건 장착 자주포와 사거리 500km 이상의 초장사정포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사실상 현무 계열의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력을 갖는 셈이다. 만약 사거리 500km 이상의 초장사정포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북한 끝까지 포탄을 쏠 수 있게 된다. 부산에서는 일본 중부지방, 서해안에서는 상해까지 자주포 사격권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신형 포탄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풍산이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다. 포병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생존성 향상을 포함해 다양한 작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K9 자주포의 신형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기존 155mm 포병탄 대비 사거리 40km가 50% 늘어 약 60km에 달한다. 포병 중심으로 한 화력이 전쟁 승패 변수. 현재 방산업체들은 다양한 형태와 성능의 포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포탄들 외에 사거리 100km 내외의 램제트탄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형 엑스칼리버탄, 정밀 유도 스마트 폭탄, 탄도 수정 신관, 상부장갑 공격 지능탄, EMP탄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미래형 자주포 개방 등 육군의 화력 증가에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현대전에서 그만큼 포병을 중심으로 한 화력이 전쟁에서 큰 변수로 부각되기 때문이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화력 강화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 러시아 업체와 드론 공동 제작 공급한 중기업 2곳 제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러시아 기관과 협력해 장거리 공격 드론을 설계, 제작 및 운송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2곳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제재를 받게 된 중국 업체는 러시아 가르피아 시리즈 장거리 전투 무인 항공기에 속하는 무기로 기존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과 공동으로 설계하고 중국에서 생산해 러시아로 운송했다고 미국 관리는 17일 밝혔다. 미국은 이전에도 러시아의 군수 산업 기반의 부품을 제공한 혐의로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과 함께 무기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8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14일 러시아가 중국산 엔진과 부품으로 가미카제, 자폭, 무인기, 드론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사무엘 벤댓 선임연구원은 로이터에 가르피아의 존재가 확인되면 러시아가 이란의 장거리 드론 설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이제 국내 개발과 생산을 통해 드론 제작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 기업은 샤먼 림바흐 항공 엔진과 레드레푸스 벡터 인더스트리 선전다. 후자는 러시아 방위회사 TSK 벡터와 협력했다. TSK 벡터는 지난해 12월 일방통행 공격 무인 항공기의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는 혐의로 제재를 받은 러시아 회사 중 하나다. 미국은 이 회사 소유주 아르템 미하일로비치 얌시치코프와 얌시치코프가 소유하고 있는 TD 벡터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미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한 혐의로 수백 개의 기관과 개인에 제재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모스크바가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공급업체가 목표 기업에 제품을 배송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는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중국 기업을 추가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전쟁에 대해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드론 관련 기업 제재에 대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인 류펑이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에 대해 허위 비난을 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